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춘추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성현 둘을 꼽는다면 을의 공자와 맹자인데요. 두 성현의 성씨인 공씨와 맹씨는 중국의 100대 성씨 안에 들어가는 주요 성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공자와 맹자의 후손들이 살고 있죠. 곡부공씨와 신창맹씨인데요. 오늘은 이 두 성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곡부공씨 성씨 조형물인데요. 이에 의하면 곡부공씨의 시조는 공자이고 중시조는 공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시조는 춘추시대 말기의 대사상가이자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이다. 그를 공부자 또는 문선왕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공부자는 공자를 더 높여 부르는 호칭이고 문선왕은 당나라 현종이 내린 시호이다. 공자는 노나라 곡부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는 숭냥흐리고 어머니는 안징제이다. 그의 어머니가 니구산에 기도하여 낳아 이름이 공구이고 자는 중리이다. 춘추시대 혼란한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55세부터 13년간 각국을 주유하며 인을 근본으로 하는 이상적인 왕도 정치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성공하지 못하고 노나라로 다시 돌아와 유가의 기본 경전인 육경을 정리하고 후진양성에 공을 들인 뒤 서기전 479년 73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다. 중시조는 공자의 54세 손인 공소이다. 원나라 순제 때 한림학사를 지냈는데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할 때 노국대장 공주를 배종하여 고려에 들어온 뒤 이 땅에 정착한다. 이후 문하시랑 평장사로 회원군에 봉해지고 말년에 창원을 시급으로 하사받고 창원백에 봉해진다. 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예곡동에 있다. 공자사가에서 자신은 은나라의 후예라고 한 것처럼 공자의 공씨는 은나라의 국성인 자성에서 나왔습니다. 주나라의 제후국인 송의 환공 때 사마에 오른 공보가란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부독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이에 그의 아들은 노나라로 피신합니다. 공보가의 6대손이 공자의 아버지인 숭냥을인데요. 숭냥을은 전투에서 혼자 성문을 잡고 버틸 정도로 체구가 크고 힘이 센 무장이었습니다. 공자 또한 아버지를 닮아 거구의 체구를 가졌다 하죠. 공자의 제자로 자로가 있습니다. 자로는 성품이 거칠고 직설적인 인물이죠.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는 세속의 건달 같은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가 공자의 소식을 듣게 되죠. 자로는 공자를 그저 글귀나 읽는 서생으로 생각하고 공부방으로 쳐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공자의 장대한 기구를 보고 그만 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부공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곡부공씨는 중국 산동성 곡부현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또한 곡부는 주무왕의 아우 주공단이 봉해진 노나라의 수도이기도 하다.
곡부 공시는 원래 중시조 공소가 말년에 정착한 창원을 본관으로 하여 창원 공시였다. 하지만 1794년 정조 18년 시조의 본관을 달리할 수 없다 하여 왕의 명에 의해 곡부 공시로 계층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9만 1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중시조 공소의 손자때에 크게 어촌공파와 고산공파로 나누어지는데 그 아래에 총 26개 지파가 있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천덕리를 비롯하여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와 곡성군 삼기면 청계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중리마을 등이 있다. 공자는 유교의 최고 성현으로 받들어졌기 때문에 조선 왕조 내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죠. 태조 7년 성균관 문묘를 세운 이후 전국 향교에 문묘가 세워지고 매년 봄, 가을에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에게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성, 화성, 봉곡의 세 곳 권리사에서 공자에 대한 재앙을 모시고 있죠. 공자의 사당인 권리사는 공자의 고향인 곡변 권리에서 따온 명칭이죠. 이뿐 아니라 몇몇 국왕은 공자 자손들을 실속 있게 등용하고 사소한 죄는 형벌을 면제하며 자벽을 시키지 말고 성균관에 입교시키라는 전교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곡부공시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중시조 공소의 손자로 공부와 공은이 있다. 부친은 고려말 지편전 태학사로 평장사와 지응양군 천우위 대장을 지낸 공여이다. 공부는 1376년 고려 우왕 2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편전 태학사, 평장사 등을 지내고 조선이 개국한 뒤에는 한성 판윤, 보문각 대제학 등을 역임한다. 시문에 뛰어나 일찍이 정몽주, 이색 등과 깊이 사귀었고 서예의 일가를 이루어 이색의 신도비와 무학대사 탑비의 필적을 남기기도 했다. 여러 차례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왔는데 1416년 태종 16년 명나라의 천추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친다. 공은은 공부의 동생으로 고려 우왕 8년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 실랑, 평장사를 지냈다. 하지만 형과 달리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절신이다. 태조 이성계가 공은의 사람됨을 알고 조정에 나와 벼슬을 맡아달라고 했으나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여 거절하고 유배지인 지금의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에서 생을 마친다. 낙포는 공은에 의해 생겨난 지명인데요. 공은이 유배지에서 운명할 때 기러기 2마리가 그의 죽음을 애통하듯 3일간 슬피 울며 처소 위를 날아다녔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지자 기러기 2마리 또한 바닷가에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낙포가 되었다고 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 때의 인물로 공설인이 있다. 그는 김굉필의 제자로 조광조와 가까운 사이였다. 1507년 중종 2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 사간원 정원,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을 거쳐 1519년 좌승지가 된다. 이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함께 투옥되었지만 다행히 화를 면한다. 1524년 공조 참의가 되고 이후 경기도 관찰사와 대사헌에 오른다. 시호는 문헌이다. 경기도 오산의 화성 권리사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데요. 원래 이곳은 공설인이 후학을 지도하던 곳이었죠.
권리사의 현판은 정조의 친필입니다. 다음 인물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외 곡부 공시 인물로는 임진왜란 때 이치에서 권율과 함께 싸운 공시역, 단지 수혈의 효행으로 이름난 공덕일과 공응조를 비롯하여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의병장으로 활약한 공성찬과 공사일,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순국한 공덕흡, 공사겸, 공칠보와 일제강점기 민족기업가로 고려 삼업주식회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인 개성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한 공성학 등이 있다. 또 현대인물로 정관계의 공진항 전 농림부 장관과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공성진 전 국회의원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 공재광 전 평택시장과 공영민 전 고흥군수 등이 있다. 또 학계에는 공정택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제학자인 공병호 박사가 있고, 군 인사로는 공승배 공군 군수사령관과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있다. 방송 연예계에는 공서영 아나운서와 걸그룹 21의 멤버인 공민지를 비롯하여 배우로 공유와 공효진, 공정환 등이 있다. 이외에 공지연 작가와 판소리 명창이자 1인 창무극의 선구자인 공옥진,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공덕기 여사도 모두 곡부 공시이죠. 다음은 신창 맹씨인데요. 맹자의 후손이죠. 또한 조선의 명재상으로 잘 알려진 맹사성의 성씨이기도 합니다. 신창 맹씨는 맹자를 도시조로, 맹의를 시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공께서는 공자의 제자이자 인을 계승한 사상가 맹자입니다. 공께서는 인의를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그 사상은 1000년이 넘도록 동양 유학의 큰 줄기를 이루면서 우리 조상과 후손의 삶의 가치관에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공자의 도를 이어받은 사상가 맹자. 공께서는 인간의 본성은 본디 선하다고 믿었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길은 인의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대, 공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꿈꾸며 왕도 정치의 이념을 세웠습니다. 우리 신창 맹씨의 시조는 바로 그 맹자이며, 어진 마음과 바른 뜻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문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자님으로부터 52세 되시는 의자 중시조님께서는 1294년에 태어나셔서 문과에 급제하시고 예부 실황을 거쳐 예부 전서에 재직하셨습니다. 당시 고려 때 고관들이나 지방 관리들은 문과 무를 겸하셨기 때문에 조족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큰 공을 세우셔서 중수강 8년에 난을 진압하시고 신창백을 하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창맹씨를 사성받으셨습니다. 재앙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력 10월 8일 아산시 법곡동에서 신창백, 시중공, 전서공, 상서공, 동포공, 세마공을 모시는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직동에 문종공, 감찰공, 동지공을 모시는 음력 10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모에서 주관하는 아산 세덕사에서 진행되는 상서공, 동포공, 운전공을 모시고 아산 유림과 대종회에서 함께하는 숙모제가 있습니다. 공자 사후 약 100년 뒤 전국시대에 태어난 인물이 맹자입니다. 그는 추나라에서 태어나 노나라에가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서 배웠죠. 맹씨는 주나라의 국성인 희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나라 황공의 후예가 맹손씨가 되었는데요. 이 맹손씨에서 맹씨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창 맹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창 맹씨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신창면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굴직현이었다.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기량현으로 개칭되고 940년 고려 태조 23년 지금의 지명인 신창현이 된다. 또한 신창은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의 남쪽 종착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신창 맹씨는 약 2만 2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총 4개 파가 있는데 신창군파, 사직공파, 관북파, 호군공파 등이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가 있다. 이곳에는 조선 초의 명재상인 고불 맹사성이 살던 옛집이 있는데 아산 맹씨 행단이라 부른다. 맹씨 행단은 현존하는 민가 중 가장 오래된 고택으로 본래 최영 장군의 집이었다. 최영 장군이 맹사성을 손녀 사위로 삼고 이 집을 물려준 것이다. 인근에는 고불 맹사성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영조가 온양 행차시 내려준 어필 사액이 지금도 전해진다.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는 곳을 행단이라 하는데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성균관이나 향교 등 공자를 기리는 곳에는 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아산 맹씨 행단에도 마당 한쪽에 600년 된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창 맹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시조 맹이에게는 맹유와 맹복이라는 아들 형제가 있었다. 장남 맹유는 고려의 이부상서로 절의를 지키다 두문동에서 순절한 72현의 한 사람이다. 최영과 친분이 두터워 그의 손자 맹사성은 최영의 손녀 사위가 된다. 차남 맹복은 고려의 공조전서를 지냈는데 관북파의 파조이다. 또 맹희도는 맹유의 아들이자 맹사성의 부친인데 그도 또한 두문동 절신이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윤, 한림어사, 수문전 재학을 역임한다. 맹희도는 부친 맹유가 두문동에서 순절하자 사돈 최영의 옛집이 있는 온양으로 내려와 은거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아산 맹씨 행단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의 명재상으로 고불 맹사성이 있다. 그는 황희처럼 고려의 유신으로 태조에서 세종까지 4왕을 모시며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명신이다. 1360년 공민왕 9년 해를 삼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난 그는 1386년 우왕 12년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이 된다. 이후 조선에도 출사하여 예조 참판, 이조 판서, 우의정을 거쳐 1432년 세종 14년 좌의정에 오른다.
그는 재상의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 조선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백성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산 정승으로 유명하다. 또한 음악의 조예가 깊어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 즐기기도 했는데 조선 초 우리 음악의 기초를 닦는 데 큰 공헌을 했다. 1438년 세종 20년 79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는데 시호는 문정이다. 묘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다. 소박한 삶을 산 명재상 맹사성에게는 이와 관련된 일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 타는 정승입니다. 맹사성은 부친이 살고 있던 온양을 방문할 때면 더러 소를 타고 왕래했는데요. 어느 날 그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두 고을의 원님은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장호원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사람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소를 타고 수령 앞으로 지나가자 수령은 하인을 시켜 꾸짖게 하죠. 그러자 그는 가서 온양에 사는 맹고불이라 일러라 합니다. 이를 전해 들은 두 고을의 원님은 그만 깜짝 놀라 달아나 버리고 말죠. 그런데 맹사성이 타고 다니던 소는 그가 죽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 뒤 따라서 죽고 마는데요. 비록 동물이지만 충직한 죽음에 감동한 후손들은 그 소를 맹사성 묘 곁에 묻어줍니다. 다음은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세조 때의 인물로 맹석흠이 있다. 그는 맹사성의 증손자인데 무과에 급제하여 후에 충청도 병마 절도사에 오른 무관이다. 1467년 세조 13년 이시애가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구성군 이준과 함께 출정하여 난을 평정하고 이어 건주 여진을 정벌한다. 이 공으로 적개 공신에 오르고 호분위 대호군에 제수된다. 또한 신창군으로 봉해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사폐지로 하사받는다. 또 현대인물로 정관계의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의원, 맹정호 전 서산시장 등이 있고 방송 연예계에는 맹관영 전 KBS 아나운서와 라바의 제작자로 유명한 맹주공 애니메이션 감독, 배우 맹상훈과 유튜버 맹채연 등이 있다. 공으로 발음되는 성씨로 공씨가 또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인구수 472명으로 희귀 성씨인데요. 김포 공씨가 대표적이죠. 김포 공씨는 중국 전국시대 노나라 소공의 후예이며 시조는 공윤보인데요. 당 현종 때 안록산의 난을 피하여 신라에 들어와 김포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공병우 박사가 있죠. 그는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이자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유교의 대표적인 성현이죠. 공자와 맹자의 후손인 곡부공씨와 신창맹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